공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다.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립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발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치원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지난해 5살 공부 정서라는 책을 출간하고 공부 정서를 비롯해 영유아기의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이 있는 부모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도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함께 사연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올해 초부터 글자를 조금씩 읽고 쓰기 시작해 이제 한글을 거의 뗐는데요. 곧 수학 학습지도 시작해 연산도 가르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변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어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한글은 기본에 수학과 영어도 한창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3, 4살부터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과외도 받는다는데 이제서야 학습지를 고민하고 있는 제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시간이 빌 때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나 고민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비용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진짜 효과가 있기는 한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곧 6살이 되는 우리 아이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시켜야 할까요? 네, 요즘 사연자분과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부모님들 정말 많으신데요. 워낙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 또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교육을 받다 보니 우리 아이도 좀 이런 걸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시기도 하고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학군지의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 있는지에 대해서 접하시다 보니 저 정도까진 아니라도 우리 아이도 뭔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육에 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한 현상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도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 연령대에 그러한 방식의 공부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유아기 시기는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사실 아이마다 발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배움을 이루어가는 방식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이나 개별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인 어떤 교육의 방식이나 지나치게 학습에 몰입된 방식의 교육에 노출이 되다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빨리 더 많이 시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뒤처짐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많은 것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영유아기 때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 소아정신과 진료를 더 많이 받는다라든지 초등학생 중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더 늘었다든지 하는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공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다.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걸 즐기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처음 공부를 경험하는 지금 이 시점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가르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부정적인 인상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는데 핵심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주도를 학습에서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해보는 경험을 해야만 그것이 이후 학교 과정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가르쳐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읽어나갈 수 있게끔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일상에서의 방법들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주변,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고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학습과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의 학습은 자기 가방에서 책과 물건을 꺼내고 그것을 책상에서 펼쳐 놓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유치원 끝나고 집에 와서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직접 정리하고 준비물을 부모님과 함께 챙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한번 참아보는 경험들을 하는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고 또는 하기 싫어합니다. 가정에서의 약속들, 그리고 기관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보면서 자기 조절이라는 것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 자기 조절은 학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공부를 잘하려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기 싫은 게 있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아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유치원에 늦게 가고 싶어도 시간에 맞추어서 유치원에 등원하는 것, 그리고 더 놀고 싶어도 시간이 되면 자기의 놀이를 중단하고 정리하는 것, 체육하기 싫어도 한번 공 던져보는 시도, 이런 작은 일상에서의 조절들이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가르치는 역할을 아이가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잘 모르고 미숙하기 때문에 늘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특히 교실 안에서 자기와 같은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배워 나가기도 합니다. 간혹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녀와서 엄마 뭐뭐에 대해서 알아? 나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가정에서 엄마 그거 잘 모르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들었던 것을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해보고 그 설명하는 과정 안에서 뭔가 놓친 부분 아니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보고 설명해보고 그것을 듣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맞게 반응해주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즐겁게 놀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무엇을 할 때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를 계속 궁리하게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있고 어떤 재료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이후에 학원을 가는 등의 자극이 계속 주어지는 경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안에 무엇을 끄집어낸다든지 계속 들어온 그런 정보나 자극들을 엮어갈 시간이 너무 부족한 현실인 거죠. 꼭 아이에게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아이와 양육자가 가지는 정서적인 유대는 그 아이의 평생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간혹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 아이와 관계가 너무 나빠졌고 계속 화를 내게 되고 아이는 울음으로 끝나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관계를 망치면 엄마는 아유 공부 못 가르치겠다 하고 그만하면 되지만 아이는 공부도 싫어지고 엄마와의 관계도 망치는 양쪽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은 정서적인 유대감에 훨씬 더 집중을 해서 엄마와 돈독한 관계를 쌓고 가르침은 그것이 필요한 시기, 가르침을 잘하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이고요. 지금 시기의 아이들은 그 마라톤 경기장에 아직 입장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우리의 긴 경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자기 인생의 평생의 일부분일 것이고요. 양육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의 인생 앞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영유아기 때 노후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 교육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금 그려보셔야 앞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발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